참봉 아지매 파란 원고지 서상준. 내가 아주 어렸을 적이다. 마을에서 500m쯤 떨어진 냇가 외진 언덕 아래 아주 작은 오막살이 집에 젊은 소경 여자가 백정선산 씨와 같이 살았다. 사람들은 이 소경 여자를 참봉이라 불렀다. 젊은 참봉의 남편 선산 씨는 어린 내 눈으로 보기에는 많이 늙어 보였다. 마을에서 소나 돼지를 잡을 때면 선산 씨를 불렀다. 참봉은 눈이 어두우면서도 마을로 와서 바느질과 빨래를 도와주고 곡식이나 된장, 간장, 김치 같은 부식을 얻어가고 나였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좁은 논뚝길을 신기하게 지팡이도 없이 잘 다녔다. 간혹 참봉이 집에 오면 할매가 된장, 간장, 김치 등 부식을 들려서 보냈다. 내가 참봉이라 부르면 엄마가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므로 철없던 나는 계속 참봉이라 불렀다. 선산 씨는 후산이라 부르는 동생이 있었다. 천연두를 심하게 앓은 자국이 있어 사람들은 그를 곰보라 불렀다. 어린 나는 오랫동안 곰보가 그의 이름인 줄 알았다. 곰보는 마을에 살지 않고 1년에 두서너 번씩 형님 되는 선산 씨 집으로 와서 며칠 머물다가 갔으므로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했으나 그는 나만 보면 반갑게 인사하면서 할배 잘 계시느냐? 하고 물었다. 그는 나를 만나면 내 머리에 알밤을 주었다. 곰보가 내 머리에 알밤을 주는 것이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이던 모양이나 어린 나는 아팠기 때문에 그런 곰보가 싫었다. 사람들은 형 선산 씨와는 달리 곰보를 미워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곰보가 어느 날 소경이 되어 형 선산 씨 집으로 돌아왔다. 소경이 되어 돌아온 곰보를 마을 사람들은 못된 짓만 하고 다녀서 천벌을 받았다고 하였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선산신의 오두막집은 방이 2칸이었다. 한 칸은 침실로 쓰는 안방이고 한 칸은 키를 만드는 공방이었다. 곰보는 키를 만드는 공방에 거처하면서 형수 참봉이 끓여주는 밥을 먹고 할 일 없이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마을을 다녔으나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참봉은 지팡이 없이도 잘 다녔으나 곰보는 지팡이를 짚고도 무척 더듬거리며 어디에 부딪혀서 다치기가 일쑤였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아무 일도 못하는 그는 어느 날 냇가 방죽에서 아래로 굴러떨어져 많은 피를 흘리고 죽었다. 사람들은 자살이다, 실족사다 했지만 대개는 곰보가 자살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며 모두 실족사로 인정하였다. 곰보는 죽어서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평소에 나쁜 짓만 하고 다녀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던 탓이다. 달성은 20호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 각성이 모여 사는 동네라 신분의 차별을 그렇게 따지지는 않았다. 우거하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는 마을이었다. 그러나 곰보의 죽음에는 모두 냉담했다. 선산 씨는 동생 장례를 치르려고 마을에 올라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였으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할매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불러 선산 씨를 봐서라도 사람들을 모아보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마을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곰보 후산 씨 장례를 치렀다.
장례에 갔던 사람들은 참봉이 우는 것을 보고는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달성은 한기를 끼고 있으나 열대 가구뿐인 작은 마을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낯선 계집아이 하나가 말라리아에 걸려 양지 쪽 담 밑에 누워 있었다. 마을 안악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도 먹지 않고 해가 지는데도 기운 없이 누워 있었다. 선산 씨가 지나가다가 소녀를 보고는 자기 집으로 업고 가서 눕혀놓고 죽을 끓여 먹이며 간호한 덕택에 살아났다. 선산 씨는 이 계집아이가 자라 18살이 되자 손바닥만한 오두막집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 몇을 불러 족두리와 사모관대도 없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참봉은 자기보다 22살이나 더 먹은 선산 씨의 부인이 되었다. 곰보는 내가 어릴 때 외지로 나가버려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들은 말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6.25 전쟁 때였다. 앞을 못 보는 참봉 때문에 선산 씨와 곰보 가족은 피난민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자기밖에 모르는 곰보가 형님 선산 씨에게 눈깔도 없는 년 그만 버리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였다. 선산 씨는 그러는 동생을 나무라며 행여나 참봉을 놓칠까봐 자기 허리에 끈을 묶어 참봉 손에 쥐어주고 따라오라 하였다. 피난민 대열에서 선산 씨와 참봉이 자꾸 뒤처지자 곰보가 화를 내며 이 난리통에 서방 죽은 여편네들이 수두룩 할 텐데 그까지 눈알도 없는 년을 데리고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갑시다 하고 큰 소리를 질렀다. 선산 씨는 곰보가 떠드는 소리는 들은 채도 않았다. 곰보는 대답 없는 형을 채근하다 말고 형수 참봉을 향해 야, 이 눈알도 없는 년아, 따라오지 말고 아무데나 가서 엎어져 되져라. 눈알 없는 너 때문에 우리 식구 모두 죽게 생겼다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선산 씨는 동생 곰보가 하는 짓을 보다 못해 야 이놈아, 가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법이다. 눈먼 형수를 업어주지는 못할 망정 웬 욕지거리냐. 그러지 말고 너 혼자 먼저 가거라 하고 화를 내며 아내 참봉에게 자기 허리띠를 꽉 잡으라 했다. 화산 골짜기에서 날이 저물자 사방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이 냇가로 모여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기저기에 피난민들이 피워놓은 무깃불을 비행기가 지나가다 보고 인민군으로 오해하고 기관총을 난사하였다. 하늘에서 총탄이 쏟아지자 혼비백산한 피난민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흩어졌다. 그 와중에도 선산 씨는 앞을 못 보는 아내 참봉을 잡고 동생 가족을 찾으니 곰보는 자기 처자식도 버리고 없어졌다. 선산 씨는 참봉과 동생네 가족을 데리고 총 맞은 사람들의 비명을 들으며 사지를 빠져나왔다. 전쟁통에서 안 못 보는 아내 참봉과 동생이 버리고 간 동생네 가족들을 데리고 선산 씨는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가을바람이 부는 추석날 집으로 돌아왔다. 전쟁통에 사라졌던 곰보는 다음에 꽃피는 봄날이 되어서야 젊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나타났다. 선산 씨가 화를 내며 전쟁통에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놈이 왜 왔느냐며 내쫓았으나 염치도 좋게 처자식들이 있는 움막으로 들어가 앉았다. 곰보를 따라온 여자는 곰보의 처자식이 있는 것을 보고는 곰보에게 나쁜 사람이라며 떠나려고 하자 곰보는 화를 내며 여자를 무지막지하게 때렸다. 여자는 곰보에게 얻어맞아 얼굴은 피멍이 들고 옷은 찢어져 속살이 보이는 꼴로
울면서 달성강을 건너갔다. 동네 사람들은 곰보를 저주하며 떠나는 여자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곰보를 마을에서 쫓아버리자고 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철면 피한 곰보는 예전처럼 좀도둑질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잡혔다.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던 곰보라 마을 젊은이들이 달성 내거리에 있는 백양나무에 벌거벗겨 묶어놓았다.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할배가 아시고는 달려나가 곰보를 풀어주었다. 곰보는 이 인연으로 어린 나를 만나면 꼭 할배 안부를 물었던 모양이다. 끔찍한 수모를 당하고 난 곰보는 며칠 후 가족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종종 혼자 선산 시집을 다녀갔으나 한 번도 처자식은 데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놈이 처자식을 어디다 팔아먹었을 거라 수군거릴 만큼 곰보는 달성 사람들에게 한낱 불량자였다. 한 1년 넘게 나타나지 않다가 소경이 되어서 돌아온 곰보가 방죽에서 실족하여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었다. 야, 이놈 후사나, 너 그렇게 죽을 줄을 내 몰랐다. 전쟁통에 안 못 보는 나를 버리자며 그렇게도 구박하더니 너도 눈알이 먹통이 되어 돌아왔기에 속으로 고소했으나 이러면 벌 받는다 싶어 불쌍히 여기며 밥상 차려주고 빨래까지 해주었는데 이 천하 몹쓸 놈아, 네가 내 사정 알고 지난 날을 잘못했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죽었느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을 건데 이 나쁜 놈아. 구박받던 지난 날의 서린 한을 내뱉으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죽은 시동생을 원망하는 참봉의 통곡 소리에 후산시를 장례하던 마을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달성 사람들은 이렇게 정이 많다. 못난 곰보 주제에 못된 짓만 하며 착한 참봉을 구박한 것을 미워한 마을 사람들은 일부러 곰보 무덤을 감나무 골짜기 응달진 구석에 털을 잡아 묻으면서 부드러운 흙 대신에 사태 아래에 있는 칼돌을 담아다가 쳐넣고 잔디 대신에 땅 가시뿌리로 무덤을 덮었다고 하였다. 12살 눈멀고 병든 계집아이가 마을에 들어와 29 안하게 된 참봉은 이렇게 사람들이 안쓰러워하는 이웃이었다. 곰보가 죽은 다음의 여름,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하얀 마스크를 한 젊은 사내가 선산씨 집에 나타났다. 땅꾼들과 같이 왔다가 일행에게서 떨어져 선산씨 집에 묵으면서 여기저기 품팔이했다. 마스크를 하고 다녀서 마을 사람들은 입마개쟁이라 불렀다. 입마개쟁이는 신체가 튼튼하고 일을 잘했다. 마을 사람들은 입마개쟁이를 불러다 일을 시키면서 그의 성씨가 박실한 것을 알고는 복상이라 불렀다. 복상의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지지 않은 부분도 흉터로 흉하게 보였다. 복상은 식사할 때면 다른 사람들과 마주 앉아 먹지 않고 한쪽으로 돌아 앉아서 먹었다. 입마개를 떼면 얼굴 모양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흉물스러워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꼭 돌아 앉아서 식사하였으므로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을마다 정미소가 생기면서 선산씨가 만드는 키가 잘 팔리지 않았다. 선산씨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 장사를 다녔으나 천성이 착하고 유약하여 장사꾼 체질은 못 되었다. 청송, 영덕, 흥해 등지로 돌아다니다가 2-7은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선산씨가 없는 밤이면 젊은 복상이 참봉에게 수작을 부렸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강가 언덕 아래의 작은 오두막집도 두 사람만의 밤은 설레었다. 갓 30을 넘은 젊은 참봉에게 약골인 50대의 선산 씨는 일찍부터 남자 구실 못하고 식량 조달도 힘들었다. 하지만 식량을 구해오는 동갑내기 복상은 선산 씨가 없는 밤이면 그냥 있지 않고 수작을 부렸다. 참봉은 남자 구실 못하는 남편이지만 선산 씨를 두고서는 복상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선산 씨가 없는 밤, 복상은 기어이 완력으로 참봉을 범하고 말았다. 완력이지만 참봉도 복상을 은근히 받아들이면서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만 갔다. 18세 소녀 때 양기 약한 중년의 선산 씨 처가 되어 성생활이란 그저 그런 것이려니 하고 살아왔으나 건강하고 힘 좋은 사내와 둘만의 밤은 참봉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참봉은 선산 씨가 빨리 장사하러 나가기를 바랐고 혹 여러 날 집에 머물 때면 괜한 짜증을 부렸다. 집을 나가 닥치는 대로 장사하지만 무능한 그는 변변한 벌이를 못하고 여러 날 만에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버스가 시티제에서 고장이 났다. 하늘의 별들과 대화하며 40리 길을 걸어서 집에 오니 밤이 깊었다. 깊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안방에 호롱불이 켜져 있다. 선산 씨 머릿속에 복상 생각이 났다. 벌써 복상과 참봉의 눈치가 이상했지만 유약한 성격에 일찍부터 사내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지라 모른 척하고 지내왔다. 그러나 깊은 밤 둘이 한 방에 있는 것을 보는 생각은 달랐다. 방 안 공기가 이상해 인기척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부뚜막에 앉아 추위를 누기면서 셋문 틈으로 방 안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한 소리지만 복상놈이 참봉에게 멀리 떠나자고 했다. 저런 죽일 놈이 있나? 남의 마누라에게 멀리 떠나자니 이 무슨 말이냐? 어디 참봉녀는 무엇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선산 씨는 귀를 바짝 세워 참봉 대답을 기다리며 눈은 어두움 속으로 부엌칼을 찾았다. 복상아,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영감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간다. 앞도 못 보는 내가 병들어 죽어갈 때 살려주고 전쟁통에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자기 안 먹고 날 먹였는데 내가 어떻게 영감 두고 떠날 수가 있나. 나는 선산 영감 죽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간다. 영감 죽을 때까지는 같이 살아야 한다.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나가서 동냥이라도 해서 영감을 먹여 살릴 거다. 하는 참봉의 말에 선산 씨는 그만 분한 마음이 봄눈처럼 녹았다. 이제 겨우 57살 난 영감이 언제 죽을 줄 알고 죽도록 기다리나. 복상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참봉은 할 수 없잖아 하면서 떠나자고 보채는 복상의 말을 거절했다. 자기를 두고는 못 간다는 참봉 말에 오늘 밤 저 죽고 나 죽으리라던 독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다시 유약해졌다. 복상하고 붙어 먹었으면서도 늙은 자기를 두고는 못 가겠다는 참봉이 어쨌거나 고맙다. 속으로 참봉아 고맙다 하고는 일어나 마을로 올라왔다. 올라와도 밤중에 막상 갈 데가 없다. 나이보다 노약한 선산 씨는 시티제에서 저녁도 못 먹고 40리 밤길을 걸었으므로 피곤하고 다리도 아파 어디에 눕고 싶었다.
우리 집 앞 빈 밭에 쌓아둔 볏짚 더미로 가서 볏짚 구덩이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 놓으니 추위가 가시고 견딜만 했다. 추운 겨울밤을 볏짚 구덩이 누워서 백정으로 태어나 의지가지 없이 가난하고 병약하게 살아온 자신이 마냥 서럽기만 하다. 아버지가 여물솥에 불을 지펴놓고 여물썰 짚을 가지러 가서 집구덩이를 보고 집단을 들었더니 선산씨가 놀라 벌떡 일어났다. 놀란 아버지가 와 여기 이래 있소. 집으로 들어갑시다. 했다. 선산씨는 두말 없이 들어와 아궁이 앞으로 달려가서 불을 쬐다. 선산씨의 소리에 할매가 밖에 선산이 아인가 하며 방문을 열고는 아궁이 앞에 앉은 선산씨에게 이 사람아 이 추운 아침에 웬일이고 춥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하셨다. 선산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오며 아지매요 내가 장사 갔다 오면서 추워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고는 이불 밑으로 손을 넣었다. 할매가 이 사람아 장사 갔다 이 추운 겨울에 밤길을 걸어왔나 하시며 발을 이불 속에 넣으라고 하셨다. 손발을 이불 속에 넣고도 턱을 떠는 선산씨를 위하여 아버지가 화로에 불을 담아 들여놓자 반갑게 화로를 끌어당겼다. 선산씨는 할매와 나랑 같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다. 젊은 참봉이 복상하고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는 웃자는 기요 하고는 눈물을 보였다. 선산씨가 눈물을 보이자 할매가 이 사람아 울기는 아마 참봉 그년도 젊은 년이 그 외따로 복상하고 둘이 있다 보니 그래 됐나 보는데 마 모르는 척 해라. 자네도 불쌍코 그년도 불쌍코 복상 그놈도 불쌍한 놈이다. 위로하며 부어주는 농주 한 사발을 마시고는 그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장사를 나가면 보름 정도면 오던 선산씨가 한 달이 지나서 왔다가 다음 날 또 떠났다. 그러던 선산씨가 더위가 한풀 꺾인 8월 하순 해질녘에 아줌매요 술 한 잔 주소 하며 우리 집부터 들렸다가 자기 집으로 갔다. 선산씨가 돌아간 뒤에 할매가 선산이가 아직은 죽을 나이가 아닌데 곧 죽을 것 같더라 하셨다. 여러 달 만에 돌아온 선산씨는 복상을 불러서 참봉을 부탁하고는 자리에 누워 보름이 넘도록 앓다가 할매 말대로 죽었다. 선산씨 장례는 가을비가 내리는 달성강에서 화장했다. 안개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감나무 골짜기에 가서 소나무 장작을 베다가 화장장 화목을 쌓아주었다. 인심이 좋은 달성 사람들은 곰보 후산씨가 죽었을 때와는 달리 막걸리를 보내오는 집과 넉넉한 집에서는 밥과 국까지 끓여왔다. 참봉은 흰 옷을 입고 정말 슬피 울었다. 복상은 생뚱맞게 상주옷까지 구해 입고 안개비가 내리는 화장장을 지켰다. 마을 안악들도 모두 내다보며 비에 불이 꺼질까 걱정해 준 덕인지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의 안개비가 내렸다. 할매는 방문을 열어놓고 연기가 올라오는 달성강을 내려다보고 앉았다가 일어서더니 선산아 잘 가거라 하며 손을 모으고는 허리를 굽혔다. 저녁 무렵이 되자 참던 비가 장대비로 변하더니 큰 물이 나서 뼈골도 수습하지 못하였는데 선산씨의 화장터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장례식을 마친 참봉과 복상이 복상의 고향 강원도로 가서 살기로 했다며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다. 복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한다며 나가고 참봉은 엄마가 차려주는 점심상 앞에서 선산 영감에게 미안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럽다며 눈물을 보였다. 할매가 주머니를 열어 돈을 몇 푼 쥐어주면서 가다가 둘이 욕이라도 해라 하셨다. 상을 물리고 나서 참봉이 할매에게 그동안 아지매가 고마웠다며 큰 절을 올리는데 마침 들어오던 복상도 엉거주춤 참봉 옆에 서더니 어설프게 절을 했다. 15살의 나는 참봉과 복상을 부도덕하게 여겼으므로 인사하지 않았으나 철이 들면서 안못 보던 참봉 아지매에게 연민과 인간의 정이 느껴졌다. 젊은 복상을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거두어준 선산씨를 버리고 떠나지 못하던 그의 인간애가 아름답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았다면 70 후반은 되었을 참봉 아지매가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때는 철이 없어서 멸시하며 아지매라 불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이제라도 만나면 아지매라 불러주고 싶다. 아지매.